그날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 걸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요즘 남편이 자꾸 아래쪽에 입을 맞추려고 해요. 전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해요. 그곳은 깨끗하지 않을까봐, 병이 옮을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그런 걸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친구에게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이 멀어지는 것 같고 저도 모르게 그 따뜻했던 손길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혹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나이에도 부끄럽지 않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솔직한 진심을 함께 나눠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여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작은 산부인과 병원.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환자가 들어왔어요. 김영숙 씨, 올해 62살.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렸죠.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영숙 씨는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30년 넘게 산부인과를 운영해온 박혜진 원장은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어요.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선생님,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김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한 지 38년, 두 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손자까지 있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20살 처녀처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박혜진 원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영숙 씨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나이가 들면 사랑도 멈춰야 하나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자꾸 아래쪽에 입을 맞추려 해요. 저는 부끄럽고 무섭고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요. 진료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박혜진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런 상담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매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김영숙 씨의 남편 김태수 씨는 올해 66살이에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지금은 은퇴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떨림이 있었죠. 김영숙 씨도 남편의 손길에 설렘을 느꼈고 김태수 씨 역시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나날들이 지나고 각자의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부부로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언제부턴가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지고 잠들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의 매력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왜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부끄러워했죠. 특히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남편의 접근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남편은 거절당할까봐 점점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용기를 내서 다가올 때마다 저는 피하게 돼요. 이게 정상인가요? 우리 나이에도 그런 게 필요한가요? 김영숙 씨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박혜진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저희 딸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얘기고 친구들한테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면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고 정말 모르겠어요. 김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결혼 생활 38년 동안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 이런 상황들이 자주 생겼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하거나 모른 척했죠. 박혜진 원장은 김영숙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천히 이야기해보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해요. 박혜진 원장은 김영숙 씨의 떨리는 손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김 선생님,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남편분이 하시려는 그 행동은 더럽거나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과 애정의 표현일 수 있어요. 김영숙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게 지저분하고 몸에 해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박혜진 원장은 벽에 걸린 인체 구조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생식기는 생각보다 강하고 자정 능력이 뛰어나요. 물론 적절한 위생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아래쪽이 많이 건조해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괜찮을까요? 아, 그 문제 말씀이시군요. 사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세요. 박혜진 원장은 서랍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내며 계속 설명했어요.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요. 그래서 예전보다 민감해지죠.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김영숙 씨는 팸플릿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정보를 접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우선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세정하는 게 좋아요. 비누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특별한 세정제가 필요하다면 산부인과용 약산성 제품을 쓰세요. 박혜진 원장은 메모지에 적어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케겔 운동도 도움이 돼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조함도 완화돼요. 케겔 운동이요? 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시켰다 이완시키는 운동이에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하시면 돼요. 김영숙 씨는 열심히 메모를 적어가며 들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들어본 게 처음이라 모든 게 신기했어요. 식단도 중요해요. 크랜베리나 요거트 같은 음식은 질내 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해요. 아, 그래서 요즘 자꾸 목이 마르고 그랬나 보네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 건조함이 심하시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김영숙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의사와 나누는 게 처음이라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박혜진 원장은 잠시 생각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한 대화예요. 김 선생님과 남편분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대화요? 네. 남편분은 아마 김 선생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불편해 하시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남편 김태수 씨의 표정이 자주 우울해 보였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욕망이 아니라 존중이죠.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먼저예요. 박혜진 원장의 말에 김영숙 씨는 깊이 공감했어요. 남편분은 아마 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싶어 하실 거고 김 선생님은 그 따뜻한 시선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 남편이 자꾸 제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왜 피하게 되는지. 그건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그런 스킨십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어색한 거죠. 김영숙 씨는 남편과의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봤어요.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어깨를 주무려 주거나 TV를 보다가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잠들기 전에 등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곤 했죠.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우선 남편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김 선생님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게 편한지 말씀해 보시고요. 김영숙 씨는 상상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결혼한 지 38년이 되도록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영숙 씨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남편 김태수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늦네. 김태수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은퇴한 후로는 집안일도 자주 도와주곤 했어요. 응, 병원에 갔다 왔어. 김영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박혜진 원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김태수 씨는 가끔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김영숙 씨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 받고 왔어. 김영숙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침실에서 각자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영수가,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김영숙 씨는 손이 멈췄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손도 잡고 그랬는데 요즘엔 내가 다가가면 피하잖아. 김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영숙 씨는 가슴이 찡했어요. 남편도 상처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김영숙 씨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틀 후 김영숙 씨는 다시 박혜진 원장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그곳이 정말 더럽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 보셨나요? 네, 케겔 운동도 해보고 있고 크랜베리 주스도 마시고 있어요. 박혜진 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세정할 때는 따뜻한 물로 바깥쪽부터 안쪽 순서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면 소재의 속옷을 입으시고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통풍이 중요해요. 아, 그래서 요즘 답답했나 보네요. 맞아요. 또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쳐요.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경직되거든요. 박혜진 원장은 김영숙 씨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선생님, 남편분과 대화는 해보셨나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용기가 안 나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천천히 해도 돼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잡기부터요. 그날 저녁 김영숙 씨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다가 용기를 냈어요. 김태수 씨의 손을 살짝 잡은 거예요. 김태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수가? 그냥. 오랜만이네. 김영숙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김태수 씨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영수가, 나 요즘 많이 서운했어. 김태수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나? 김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수야, 우리 나이에도 그런 게 필요할까? 그런 게? 김태수 씨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 그게.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는데. 나는 부끄럽고 무서웠어. 김영숙 씨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무서워? 왜? 더러울 것 같고, 병에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김태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바보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예뻐. 정말? 정말이야. 나는 너밖에 모르는데 뭘.
그 순간 김영숙 씨는 울컥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태수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런 건 더럽지 않대. 정말? 응,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래. 그런데 올바른 방법이 있대. 김영숙 씨는 박혜진 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김태수 씨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천천히 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어깨를 살짝 안았어요. 고마워, 이런 얘기 해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아직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김영숙 씨는 박혜진 원장에게 근황을 보고했어요. 선생님, 남편과 대화를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박혜진 원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김영숙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김영숙 씨는 박혜진 원장의 진료실에 마지막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박혜진 원장도 김영숙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선 남편과의 대화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서로 챙겨주는 말들이 늘었어요. 김영숙 씨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남편 김태수 씨와 처음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관리법들도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몸도 한결 편해졌어요. 다행이에요. 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거든요. 박혜진 원장의 말에 김영숙 씨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제일 큰 변화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얼굴이 빨갛게 되긴 하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아요. 김영숙 씨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어깨를 마사지해 줄 때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하며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고마워라고 말하며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김태수 씨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남편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어요. 김영숙 씨의 말에 박혜진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 선생님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남편분도 안정감을 느끼신 거죠. 어제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요즘 너 보면 예전 신혼 때 생각이 난다고요. 김영숙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정말로 남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하니까 부담도 없고 좋더라고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편한 만큼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김영숙 씨와 김태수 씨는 정말 천천히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잡기부터, 그 다음엔 어깨동무, 그리고 가벼운 포옹까지. 각 단계마다 서로의 기분을 확인하며 진행했어요. 남편이 이제는 먼저 물어봐요. 괜찮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그런 배려가 참 고마워요. 김영숙 씨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는 친밀함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박혜진 원장의 말에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 몸의 변화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관리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김영숙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관리법들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매일 케겔 운동을 하고 올바른 세정법을 사용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결과였어요. 코코넛 오일도 정말 좋더라고요. 건조함이 많이 완화됐어요. 다행이에요.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셨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다가오기만 해도 긴장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김영숙 씨는 어제 저녁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진짜 중요한 건 대화더라고요. 맞아요. 몸의 친밀함보다 마음의 친밀함이 먼저예요.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영숙 씨는 며칠 전 남편과 나눈 대화를 기억했어요. 김태수 씨가 영수가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김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박혜진 원장은 김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떠세요? 남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오랜만에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김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마음,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도 많이 행복해해요. 영수가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중요한 건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박혜진 원장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한 용기라고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김영숙 씨는 남편을 위해 좋아하는 호떡을 사갔어요.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도 사랑과 친밀함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이 부끄럽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사랑이 더 소중해지는 이 시기에 앞으로도 진솔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걸어가요. 고맙습니다.